자, 반갑습니다. 오늘 머니스타 클래스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박또박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참 쉽지 않겠네요. 자, 일단 오늘은 앞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었던 TC 본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TC 본딩과 같이 결부지어서 몇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긴 어떤 프레임을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아웃라인 정도는 그래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얻으실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러한 관점과 통찰력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TC 본딩의 지배력과 하이브리드 본딩의 역습.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하이브리드 TC 본더 개발 성공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머니스타 시크릿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하나비전. 하나비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CCTV 만드는 회사가 무슨 TC 본딩이냐? 자, 그 자회사 하나세미텍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세미텍이 상장되어 있으면 제가 왜 여러분들께 하나비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종목 어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방에서 딱 공개해드리고 난 뒤에 상한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상한가. 여러분들 상한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엊그제죠.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여러 종목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면서 또 안내드렸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는 그래도 상한가의 호가를 한 3만 주 정도 남겨져 있었는데 집어삼키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약간은 소심한 분들이 일부 좀 차익실을 하셨나 봐요. 그래도 사실상 상한가를 한미반도체가 확인했다는 것 그 자체가 역사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왜냐? 흔치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보여준다는 것.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완성한 곳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한 곳이 없어요. 누가 먼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먼저 누가 할 것인가? 제 예상이지만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가장 먼저 나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하나비전 또는 LG전자는 어떠한가? LG전자는 지금 현재 R&D, 즉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표현이 좀 어찌 보면 비난도 아니고요. 비하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자료조사를 할 때 딱 보면은 실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물을 가지고. 그런데 3D 모델링된 하이브리드 TC 본딩 장비가 있다. 3D로 모델링 된 거. 실물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물론 주문을 받으면 그때 가서 생산하고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개발했다 또는 지금 당장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급해줘 라고 했을 때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딱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32단의 HBM 반도체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을 때 수율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하이브리드 TC 본딩 장비와 관련된 테마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곳은 없다. 다만 지금 로드맵상 놓고 보게 된다면 가장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미반도체일 수밖에 없다. 왜냐? 어제 오늘 IR을 했었죠. 오늘 IR도 오전 8시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TC 본딩 장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제 앞서 이제 반도체 세미나 그 당시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쯤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객사에게 납품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밝힌 내용으로서 신뢰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HBM 기술의 진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제 앞서도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AI라는 것 여러분들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앵커님 질문해도 돼요? 네.
지금 현재 AI는 어느 정도 수준을 보세요? 1부터 10까지 딱 놓고 본다면. 한 3? 3? 2? 어떤 이유 때문에요? 뭐 버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아, 뭐 그러니까 AI 지능으로 치면. 지능으로 치면 예. 4? 4? 어.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가 보죠? 네, 예. 조금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대형 통신사가 뭐 이런저런 해서 뭐 이제 AI 응답, 그러니까 어떤 셋탑박스 같은 것들을 각 가정에다 해놓지 않습니까? 뭔 질문을 해도 답을 제대로 못해요. 날씨가 뭐냐고 하니까는 오늘 점심에는 라면을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도 비슷해요. 심지어 오픈 AI의 챗 GPT도 음성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러죠. 당신의 선택을 정말 환영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탁월합니다로 시작을 하면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일단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 하고 싶은 말 자체가 내가 원했던 답변이 아니야. 근데 지금 그것 자체가 덜한 것이 우수하다라는 평가예요. 그럼 지금 전 세계 AI 서비스 중에서 가장 1위는 어쩔 수 없이 구글이에요. 지금은 구글입니다. 그리고 뭐 2위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클로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3위는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또 설왕설래하면서 아니야 오픈 AI가 1위야 뭐 아니면 클로디가 1위야 이러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저는 챗 GPT라고 생각을 해요. 예, 챗 GPT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얼마만큼의 비싼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지능 수준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자, 지금의 AI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부터 10까지 놓았을 때 4라고 본다라면 자, 어떤 단계입니까? 인간으로 치면 이제 막 일어서서 이제 말문이 딱 트이고 뭔가 인지하고 배우고 기억하고 딱 이런 수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ANI라고 부르죠. 여기서 N은 어떤 분들은 뭐 normal 이런 단어 아니냐? 아닙니다. narrow입니다. 말 그대로 narrow. 자, narrow라는 단어 자체가 뭐겠습니까? 아주 좁은 거잖아요. 아주 좁은 거. 그냥 편협하다, 좁다. 즉,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AI는 뭐 시키는 거 하나만 잘한다. 자기가 학습한 거 그거 하나만 잘한다. 그것 외에 다른 질문을 했을 시에는 얘가 소위 말해서 인지부조화 현상을 겪죠.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ANI, 즉 아주 기본적인 첫 단계 수준에 있는데 자, 첫 단계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투자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거의 경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경단이에요. 구글은 500조 원을 올해 투자할 것이고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약 280조, 300조 원 정도 가까이 투자를 합니다. 자, 메타도 뭐 한 200조 내외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새만금에다가 대략 한 50조 원 내외 정도를 뭐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빌드업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자, AI 버블이 꺼질 것인가 안 꺼질 것인가. 저는 일단은 AI 버블은 없다 쪽이고요. AI 버블이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캐파를 더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하드웨어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AI와 관련된 섹터, 반도체가 되었든 쿨링이 되었든 아니면 보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더욱더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 자, 그 다음 단계죠. AGI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AGI. 여기서 G는 제너럴입니다. 자, 아주 평범한 거예요. 즉, 인공지능인데 아주 평범한 인공지능, 즉 우리 인간과 비등하거나 이것저것 추론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상황을 목도했을 때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VLA라고 말합니다. 자, 비전, 즉 눈으로 보고 랭귀지, 즉 말하고 그다음에 액션, 즉 움직임을 할 수 있고 움직임을 하거나 또는 움직임을 보고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것. 그 단계인데 자, AGI 단계까지 넘어가려면 여러분들 지금 투자 비용에 2배, 3배, 4배가 더 들어가거나 매년 지금 수준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왜냐?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바에 의하면 자, 버블이냐 아니냐 도대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쯤 되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SK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100만 원이. 이게 말이 되냐 20만 원대가. 말이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먹을 게 없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사면 우주 최강의 최고점. 그냥 말 그대로 꼭대기에 내가 물리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산업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자, 지금부터 또 시작이에요. 또. 자, 지금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까지는 ANI, 즉 AI, 일반적인 아주 낮은 수준의 AI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또 그것 이상의 비용이 AGI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향후 최소 3년, 길면은 5년 정도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누가 수혜를 보겠습니까? 첫 번째,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왜냐? AGI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단순히 대량 언어 학습 모델을 가지고 이런 어떤 계속 학습 모델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미지 생성하고 영상 생성하고 이 단계가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멀티미디어에 워낙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전자제품을 개발할 때도 AI가 하고 또 어떤 버그라든지 잘못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도 AI가 다 처리해주고 그것조차도 설계, 프로그래밍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도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 자체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엔비디아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최소 3년 이상은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TPU다. 아니면 ASIC, 주문형 반도체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너튜브에 댓글도 이렇게 쓰셨는데, 일단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은 워낙에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방대하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세탁기를 만드는데 세탁기에 이러이러한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반도체를 주문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주 반도체와 같은 곳에서 설계를 해서 만들어 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문형 반도체는 소위 말해서 학습이면 학습, 계산이면 계산 이것에 특화돼서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뜻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압도적으로 HBM이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자, TC 본딩 장비가 여기서 꺼내져야 돼요. 뭐냐? 자, TC 본딩 장비는 앞으로 어쨌든 간에 AGI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GPU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글 기준 놓고 봤을 때 TPU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정말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들어가는 HBM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만드는가? 본딩 장비로 만들어요. TC 본딩 장비로 만드는데 자, TC 본딩 장비로 만들에 있어서 자, AGI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HBM3, HBM3E, HBM4로는 역부족입니다. 느려요. 느리다라기보다는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택을 쌓을 때도 지금 32단 정도로 쌓고 있는데 D램 기준은 어떻습니까? D램은 낸드 플래시는 300단, 400단씩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단, 400단을 쌓아가지고 1TB 용량을 만들고 256기가 용량을 만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앞으로 HBM4 또는 HBM4E, 5, 6 이 단계로 넘어가는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뭐다? AGI 때문이고 이 AGI 때문에 당분간 최소 3년 이상은 엔비디아가 되었든 삼성전자가 되었든 하이닉스가 되었든 주가에 부침은 있을지언정 주가는 결국에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LG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현재 시점 기준을 놓고 본다라면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하이브리드 TC 본딩 그리고 그 이전에 현재로서는 와이드 TC 본딩 자 이것을 통해서 HBM4, HBM4E까지는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TC 본딩 장비까지 넘어가게 된다라면 자 HBM5, 6까지 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자 HBM4E, HBM5, 6 자 개발하는 거 좋아요. 생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빨리 생산해야 될까? 이것도 앵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남들보다 먼저 생산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일어난 새가 벌레를 빨리 잡아먹으니까요. 정말 참신합니다. 먼저 선점을 해야죠. 네? 에? 저도 머리가 하얘지네요. 자, 그래요. 자, 일단은 원하는 답변은 안 나왔지만 먼저 자, 어쨌든 HBM 4.2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뭐냐면은 자, 엔비디아에 누가 먼저 공급하느냐, 누가 먼저 공급하느냐 중요합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을 과독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잘 만들어서 수율이 좋아서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것 덕분에 먼저 퀄테스트 통과했고 퀄테스트를 통과하게 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버렸죠. 그럼 지금까지는 그게 HBM 3.2까지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4 또는 4.2까지. 아마 4.2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4분기쯤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이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먼저 퀄테스트 통과하고 먼저 초도 물량 공급해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20만 원은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때쯤에는 저기 바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 바닥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AGI 단계로 넘어감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투자가 돼요. 수백조 원이, 수천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고 특히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가 딱 됐는데 마진율이 몇 퍼센트죠? 80%입니다, 여러분들. 자, 100만 원짜리 팔았는데 원가가 30만 원밖에 안 해. 20만 원밖에 안 해. 나머지 7, 80만 원은 순이익인 거예요. HBM은 어떻습니까? 마진율이 6, 70%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D램은 한 5, 60%. 자, 그러면 이 3사가 앞으로 벌어들이게 될 매출과 영업이익의 그 한계는 자, 계속적으로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올해 300조다, 200조다, 또는 300조 이상이 될 것이다. 이게 빈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TC 본딩 장비입니다. TC 본딩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 TC 본딩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더욱더 32단이든 64단이든 128단이든 스택을 쌓고 그것을 더 얇게 만들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TC 본딩 장비를 통해서 이 웨이퍼, 반도체 사이의 간격조차도 줄여버리고 구리로 채워버림으로써 하나의 완성형의 HBM4E 또는 5, 6를 만들게 된다라면 정말 업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 용인 소위 말해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단지 그리고 평택의 고덕 단지 지금 경쟁하고 있죠. 빨리빨리 지금 D램이든 HBM이든 생산할 수 있는 팹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SK하이닉스가 50조 원을 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래. 아니 삼성은 뭐 300조를 투자한다는데 200조를 투자하는데 50조 원 투자한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총 투자 금액은 600조 원이고요. 팹 하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50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팹 하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는 뭐냐? 바로 한미반도체 또는 하나비전 또는 LG전자까지는 지금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확률 높은 것은 한미반도체의 와이드 TC 본딩 장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마도 팹 완공되는 시기를 놓고 보게 된다면 앞으로 한 3년 이상 걸릴 테니까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미반도체의 하이브리드 TC 본딩 장비가 장착돼 공급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 사이에 하나비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낸다면 함께 공급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 자체가 또 어디에 투입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평택에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미국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의 D램을 생산하고 있던 팹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어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자, D램 생산 라인을 갈아엎어서 HBM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 본딩 장비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한미반도체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선택지가. 물론 있어요. 뭐 세메스라는 기업도 있고 뭐 몇몇 회사들도 있고 비상장사들도 있고 있습니다만 자, 중요한 거는 만들 수 있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그게 불량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개를 만들었는데 자, 9개가 정상이다.
아주 좋은 성과입니다. 근데 10개의 HBM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중 한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량률, 소위 말해서 체크섬, 에러 이런 부분들이 쭉 발생해버린다면 그 회사는 과거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말 그대로 가장 큰 패배를 했던 그 시기의 상황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즉 주가는 고두박질 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AI 단계는 이제 그냥 경쟁이 막 심화되었지만 이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단계가 바로 AGI 단계고 이 AGI를 먼저 달성을 하느냐. 지금 현재로서 가장 확률 높은 것은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의 딥싱크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그래도 인간과 비교했을 때 약 40% 정도의 추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투자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구글입니다. 그리고 그 구글에서 HBM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사들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HBM도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HBM과는 결이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GPU 내에 HBM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 구글과 같이 별도의 ASIC 방식으로 주문형 생산 방식으로 만든 반도체는 별도로 HBM 반도체가 기판 내에 별도로 장착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HBM3 4 그리고 5, 6 자, 계속적으로 자, 그 단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단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누가 될 것인가? 물론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SK하이닉스. 그렇지만 그 하단으로 소부장으로 쭉 넘어가게 된다면 단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납도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전류를 흘렸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얼마만큼 얇게, 얼마만큼 더 넓게 스택을 쌓고 안정적으로 압력과 열을 가해서 수율 좋은 HBM을 생산할 수 있는 TC 본더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AI 버블이다, 파괴론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AI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비용이 투입이 되었지만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은 지금껏 투자된 비용의 최소 5배, 10배 이상이 또 투자가 될 것이고 그 투자가 됨에 따라서 엄청난 양의 HBM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고 자,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HBM을 실질적으로 스택을 쌓고 고용량의 스택을 쌓은 그런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는 현재로서는 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후발주자 하나비전, 그리고 아직 뭐 이렇다 할 결과는 없지만 뭐 앞으로 자신들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밝힌 LG전자, 이 정도가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어찌 본다면 앞으로 좀 더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제 TC 본딩 장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독보적 1위죠. 뭐 지금 현재는 글로벌 점유율이 71%라고 하지만 거의 80% 이상을 자, 기록을 해주고 있고, 뭐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자,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월 평균적으로 약 30대 이상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한 50대 가까이 이제 생산량을 가질 수 있는데 인천 쪽에 지금 별도의 생산 설비를 확충했고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와이드 TC 본딩 그리고 올해 뭐 3분기, 4분기 넘어가게 된다라면 하이브리드 TC 본더 장비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그것 자체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반드시 구매를 되고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슈퍼을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몇 안 되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슈퍼을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고 앞으로 AGI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는 이 시기에 그래도 삼성전자 사기엔 부담스러워. SK하이닉스는 너무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이 적어서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와 같은 장비 관련 종목군들이 새로운 어떤 투자 대안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더 많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한미 반도체는 제가 저기 보시다시피 2월 24일이죠. 화요일 바로 이틀 전인가요? 네, 이틀 전 오전 8시 3분에 무료 정보방에서 얼마에 어떻게 사야 될지를 다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보방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무료로 공짜로 이런 수익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제2의 한미 반도체 또 그에 준하는 시세 나타낼 수 있는 종목 또 나오겠죠. 또 나올 거예요. 제가 그걸 또 찾아드릴 것이고, 자, 그러한 종목을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제주반도체도 제가 2월 24일 화요일에 안내 드리고 나서 또 오늘도 급등을 했어요. 앞서 여러분께 보셨던 하나비전도 이미 또 상가를 갖고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자, 이런 종목들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죠. 딱 저것들만 말씀드렸고 저것들만 급등을 했어요. 자, 오늘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고 자,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제주반도체 자, 그리고 TC 본딩 장비와 관련된 또 새로운 종목 함께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요. 자, 오늘의 클래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